자, 한번 가봐요. 네. 페이지 22번째 페이지 가능세계의 개념과 성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지문 세트 전체적으로 정답률이 이딴 식이었어. 첫 번째 문제가 정답률만 불러볼게. 첫 번째 문제가 56%, 두 번째 문제가 45%, 세 번째 문제가 49%, 마지막 보기 적용 문제가 33%가 찍혔어요. 정답률이요. 진짜 만만치 않은 지문이라는 건 맞죠. 근데 이런 지문을 아마 근데 그런 것도 있어. 선생님이 지금 옆에 뭐 몇 가지 겪어보면 있잖아. 이 지문 해설하는 거 국어 선생님들도 좀 힘들어해. 선생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지문.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설명하기가 힘들어. 이해된 일을 몇 번이나 외쳐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꼭 문제 한번 미리 풀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보고 이런 정도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물론 참고로 이 정도 레벨의 지문 자체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수능 지문이 우리가 앞으로 풀게 될 혹은 우리가 앞으로 접하게 될 수능 지문의 레벨과 비교했을 때 어떠느냐라고 선생님한테 판단을 물어보신다면 이런 정도로 가진 않을 것 같아. 얘만큼 빡세진 않을 것 같아. 이유는 이번에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쵸? 지문 난도를 낮췄죠? 대신 뭐가 어려웠던 거야? 선지가 어려웠던 거야. 그죠? 분명히 내용을 알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걸 적용하려니까 복잡하고 하나하나 판단하기가 껄끄러웠던 거라면 지문 난도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수능 정도의 난이도는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꾸로 생각해보자면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 문제문의 기본적인 패턴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첫 번째 문제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측 작업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일치불일치 나왔네요. 어떤 단어가 보이니? 배중률, 명제, 무모순율, 전통 논리학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아마 정규 수업 때는 했었을 거야. 명제에 대한 정의 정도는 기본 지식에 해당한다. 배경 지식에 해당한다. 명제라는 것을 다루는, 그럼 이건 무슨 지문? 논리와 관련된 인문 지문이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배중률이나 무모순율과 같은 개념어들 정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전통 논리학의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입장도 정리하면 되겠고, 누가 인문 지문 아니랄까 봐 그런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는 거죠. 좋아요. 단어들은 신경 써놓으시고. 두 번째, 기억과 니은을 이해해보래. 기억과 니은이 어디냐면 첫 번째 문단의 바로 중간. 그러면 이 두 녀석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할 텐데, 참고로 이런 난이도가 좀 있는 지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팁. 예시가 대부분 사용되는데 그 예시를 이해하는 게 곧 핵심이야. 그러니까 예시는 예일 뿐이야 라고 넘어가는 레벨이 아니라 예를 통해서 중심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가 다수야. 그럼 이 녀석의 관계를 밝히라는 두 번째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맞겠죠. 실제로 기억과 니은이 하나의 문장이고, 근데 우리는 이게 명제문 관련된 문제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명제 간의 관계를 정리해봐라 라고 하는 게 맞겠지. 보면 모순 관계다, 거짓이면 어떻게 된다, 참이면 어떻게 된다. 즉 참과 거짓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형태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구나 판단할 수 있죠. 오케이. 기억과 니은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해. 나는 세 번째,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에 대해서 답해보라. A는 또 어디 있을까? 가봤더니 세 번째 문단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근데 A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유가 뭐니? 그럼 이유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거는 추론 문제가 되겠죠. 어떤 주장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판단하고 전제를 판단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지금 선지에서 공통된 단어들을 뽑아봐. 기차를 탄 가능세계,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라는 말들이 서로 반복되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지문 속에서 기차를 탔다, 기차를 타지 않았다, 이게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이 녀석들을 가지고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까지만 해도 충분한 거지.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기를 이해해보라고 돼 있고요. 지금 보기 당장 읽어봤자 의미 없는 건 알죠? 문제를 통해서 예측하는 작업이니까 우리는 대신 어떤 단어가 보이는구나. 완결성, 독립성, 포괄성, 독립성, 완결성, 포괄성, 일관성. 오케이. 무슨 성들이 나와 있구만. 어떤 대상의 성질을 정리해놨고 성질의 특징들을 정리해놓은 지문이 있을 테니 그걸 가지고 정리하면 그 녀석들의 관계를 정립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문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는 정말 지금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얘기를 시작해 볼 거야. 1문단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만만치 않아. 하나하나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해설 강의한 것도 진짜 빡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 선생님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지? 아무튼 막 이것저것 여러 사람을 찾아봤거든요.
다 힘들어해. 자, 아무튼 간에 가볼게요. 두 명제가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제의 정의는 다시 한 번만 확인하자. 명제의 정의는 뭐죠? P면 Q이다의 형태로 진술되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는 기본 지식이라고 했었죠. 자, 명제가 두 개야.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뭐라고 부르자? 모순관계라고 부르자. 하면서 정의하면서 시작했어요. 명제 A가 있고요. 명제 B가 있는데 동시에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경우, 가능하지 않은 경우지, 그렇지? 불가능한 경우. 그럼 참고로 이럴 땐 명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좋아요.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국형쌤은 남자다. 오케이? 그리고 그럼 뒤에 예를 들어까지 그냥 한꺼번에 하자.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치고 보세요. 또 P라고 하면 이때 이 P와 그 물결 표시를 not이라고 부를게요. not P는 모순 관계이다. 그리고 기호 not은 부정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지금 명제 두 개의 관계를 따지는데 하나가 명제 이게 P라고 치면 명제 A라고 치면 요거에 대한 not P는 뭐가 되는 거냐면 국형쌤은 남자가 아니다가 되겠지. 오케이. 이걸 P라고 치고 그럼 이거는 not P가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관계를 잘 따져보면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있어? 남자이면서 남자가 아닐 수 있어? 불가능. 두 번째, 남자가 거짓이면서 남자가 아닌 것도 거짓일 수 있어? 불가능. 그렇지? 이때 이런 식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자? 모순 관계라고 부른다. 저는 이거 22페이지야. 그리고 이때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른다? 무모순율이라고 불러요. 오호, 선지에서 만났던 단어야, 그치? 모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기본적인 정의니까. 자, 그런데가 나왔어. 여기서부터 그러면 뭘 만든 거니? 대응상을 만든 거지. 만든 거겠지. 오케이? A가 있어. 그런데 B도 있단다 했으면 이 두 개의 관계를 측정하면, 이해하면 문제는 풀리는 거겠죠.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그리고 이게 기억이야. 기억 써보자. 기억. 다보탑은 in 경주. 그쵸?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요. 명제가 하나 있고요. 니은. 다보탑은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 다보탑 in 개성. 그리고 이걸 간단하게 쓸게요. 있을 수도 있었다. 아니야. 똑같이 쓰자. 문장 똑같이 쓰자. 이게 다른 단어랑 헷갈릴 것 같아서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 관계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이 녀석은 모순 관계가 아니지. 따져보자.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것이 참이라고 치자. 참이 구해 실제로도 우리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근데 그 다보탑이 실은 경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한다면 이거 니은도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참이거나 거짓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가 되는 거라고? 대응상이 되는 거잖아. 됐지? 그럼 왜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되는 건가? 이 두 개의 차이를 밝히는 게 이 글의 핵심일 거야. 됐어?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겠지. 그쵸? 다보탑을 만든 다음에 그 미국 LA의 기지에서 LA의 어떤 기념물적인 건축물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not-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그렇죠? 모순율이니까, 무모순율이니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능세계로 설명하면 돼. 그리고 이걸 약간 좀 러프하게 표현하자면 약간 멀티버스라고 해야 될까? 그지? 여러분들 마블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봐서 알 거야. 그쵸? 인피니티 스톤 막 딴 세상 가서 빌려오잖아. 그죠? 세계가 여러 개 있고 거기서 이런 세계가 있고 저런 세계가 있고 국형쌤이 강사가 아니라 CEO가 돼 있는 세계도 있는 것이고 강사가 아니라 엄마가 돼 있는 세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성비를 다룰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가능성이 있지 뭐. 됐지?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단에서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일치, 불일치를 조금 지울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러 갈까요? 자, 봅시다. 배준율 아직 1번 모르고요. 두 번째,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조금 미묘하죠? 잠깐만. 아니지. 지금 우리가 봤던 문단에서 기억, 니은 그 뒷문장을 보면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이라는 말을 했었고, 그러면 이거는 현실 세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아니야. 지금 이건 선생님이 너무 서둘렀어. 미안해.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2번 잠깐 두고 가자. 3번 필연적인 명제야. 이것도 역시 아직 본 적이 없지. 2번, 3번 아직 두고 가야 되는데 4번 무모순율은 지금 했던 얘기잖아. 지울 수 있겠다.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나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니었어? 문제 없지? 4번 바로 지워지고요. 다섯 번째 전통 논리학. 아직도 이것도 해결 안 되네요. 좋아요. 한 문단 잠깐 정리해보고 왔고요. 다시 두 번째 문단으로 돌아가서 또 나머지는 뭐가 없는지 봅시다. 두 번째 문단 고고. 가능세계의 개념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가능세계를 설명해 볼게요.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이거 뭔 소리인가 봅시다. P는 가능하다는, 자,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하자. 가능세계를 설명하는데, 이거 판서에도 좀 의도가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P는 가능하다 라는 말은 equal, 그지? 같은 말이래, 뒤에.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라는 뜻이래요. 오케이. 지금 뭔가 정의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가능하다는 거는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P는 필연적이다는, 빨간색으로 바꿔보자. P는 필연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핵심 뭐가 보이죠? 뭡니까? 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에서를 뜻하는 거고, 필연적이다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래요. 자, 정의됐어? 먼저 정의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가보면, 그래서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필연적이지. 얘들아, Q이면 Q이다는 틀릴 수가 있어? 분필은 분필이다. 형준이는 형준이래. 맞잖아. 이거 틀릴 수가 없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두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대. 좋아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가 있어. 자, 써볼게. 가능하지만 not 필연적인, 됐어? 그런 명제가 있어. 굿. 그러면 이런 명제들은 그게 바로 뭐라고요?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이게 뭐야? 기억이었지. 대치되죠? 이런 명제들은 우리의 현실 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 세계에서 성립하고,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고 어떤 가능 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거래. 이해되고 있어? 당연한 말을 조금 뭐랄까 어렵게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논리적으로. 자, 가능하지만 오케이? 적어도 하나는 가능 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는데 필연적이진 않은 녀석이 있어. 그러면 그 얘기는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할 수는 없겠지만, 오케이? 어떤 가능 세계, 적어도 하나의 어떤 가능 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성립하지 않을 거 아니야. 수없이 많은 가능 세계들이 있으니까. 됐죠? 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지금 왜 한 거겠니? 지금 설명하는 요 녀석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 개념이 필요해였겠지. 이해됐죠? 그럼 다시 3문단으로 나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 거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따라오고 있죠? 자, 이제 3문단으로 넘어가 보자. 넘어가기 전에 역시 이 문단에서 지울 수 있는 게 뭔지 찾아봅시다. 자,
1번 역시 배종률 아직 못 봤고요. 2번 모든 가능한 명제. 오케이. 모든 가능한 명제라고 하는 얘기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할 수 있을까? 아니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방금 봤던 내용이잖아. 됐죠? 2번 지워지고 3번 필연적인 명제라고 했어. 얘들아, 필연적인 명제는 뭐 한다고? 모든 가능 세계에서 성립한다며. 근데 가능하지 않은 성립 세계가 있을까? 없겠지. 필연적이니까 이 녀석은. 그럼 3번도 지워졌네요. 4번 아까 지웠고요. 5번 아직 모르겠고요. 그럼 답은 하면 지금 벌써 1번 아니면 5번 아닌가? 됐죠? 이해하면서 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잠깐 문제 넘어가서 확인 작업하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이제 1대1로 상담했던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할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정규 수업에서 아직 그 얘기를 하기 이른 친구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런 독서 지문이 됐든 문학 지문이 됐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거 필기가 중요한 거겠냐? 아니야. 이게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필기는 그럼 나한테 맞는 방법은 뭐지? 이걸 계속 고민해 주셔야 돼. 나는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갔다 와야 되는 건가? 한 방에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되는 걸까? 물론 이론적으로 원리적으로 하면 한 방에 이해하는 게 베스트지. 근데 선생님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안 되는 지문들이 나오더라. 그러면 끊어가면 되는 거지 뭘. 자신의 최적치를 찾으세요. 아시겠죠? 자꾸 고민하시고 지금 이 지문이 술술 읽힌다. 그러면 끊어가면 방해되지 않을까? 그죠? 그럴 때는 한 방에 처리. 근데 뭐 자꾸 하나씩 점검해야겠어. 그러면 일치불일치로 점검하는 게 좋은 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자, 이제 2문단까지 봤고요. 3문단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우리 두 번째 문제 기억, 니은도 이해해보라고 했으니까 풀 수 있는 것 같거든? 지금 이거 풀어버릴까? 1문단의 내용을 확인했고 2문단까지 가능하다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으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문제 풀러가 보자. 자, 하나씩 잘 보여줄게. 1번부터 기억, 다보탑이 경주야? 참고로 요거였어, 그쵸? 자, 기억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할 거래요. 맞죠? 어떤 가능세계는 성립하지 않을 거라며. 지금 이건 뭐예요? 선지 있는 내용이 본문과 그냥 1대1로 매치되고 있지. 이건 쉽죠? 오케이, 빠이빠이. 2번 가봅시다. 이거 잘 봐야 돼. 정답률이 아까 45%라고 했었어요. 자, 봐봐.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있어요. 자, 명제가 하나 튀어나왔어.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 잠깐만, 이건 뭐랑 똑같은 거야? 앞과 뒤가 같은 거지? Q이면 Q이다랑 똑같지? 그럼 이건 무슨 명제인 거야? 필연적 명제지. 그렇잖아. 이건 어느 세상에서나 똑같은 절대적인 규칙인 거 아니야? A이면 A지. 다보탑이 경주에 있다면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필연적인 명제야. 됐어? 그리고 그 명제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라고 했어. 그러면 이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어디야? 번역해줘. 필연적인 가능세계, 필연적인 게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어디라고? 모든 가능세계야. 그러면 정리하자. 묶어보세요. 다운표부터 시작해서 가능세계 중에는까지를 괄호로 쳐봐. 괄호로 쳐보시고 이 말을 방금 했던 말로 바태시켜볼까? 이건 무슨 뜻이야? 모든 가능세계 중에서는 이란 뜻이잖아. 됐지? 오케이. 모든 가능세계 중에서는 이 기억이 거짓, 진짜 참이될 수 없는, 성립할 수 없는 가능세계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런 세계도 있고 아닌 세계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모든 가능세계는 오케이. 어떤 가능세계를 모두 포함해. 근데 그 중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기억이 성립할 거고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겠지. 되고 있니?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있고 또 기억이 참인 가능세계도 있겠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 2번이었던 거야. 자,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그러니까 요거를 잘 연결시키는 거였어. 지문 속에서는 되게 다양한 다른 말들을 써져 있었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었냐면 필연적이다 이퀄 모든이다. 모든과 적어도 하나는 서로 이렇게 대응하는 쌍관계였다. 모든에서는 적어도 하나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 논리적 흐름을 여기서 이해해봐야만 했던 것이지.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되셨나?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봅시다. 니은이 뭐였죠? 다보탑은 개성이 있을 수도 있다. 있었다.
니은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 아니라 이건 따져보면 되지. 다보탑이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이 그냥 무슨 관계라면 참이라고 생각해보자. 참일 수 있다. 참이다. 오케이? 있을 수도 있었다가 참이야. 그런데 다보탑은 개성이 있지 않대요. 그럼 그것도 동시에 참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그럼 동시에 참일 수 있으니까 그럼 뭐야? 모순 관계가 아니지. 됐지? 오케이? 네 번째, 만약 이 니은이 거짓이라면, 개성이 있을 수도 있었다가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 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이 있지 않겠지. 있을 수도 있었던 가능 세계가 아니면 그 가능성 자체가 지금 배제돼 버린 거니까. 논리적으로 오케이. 다섯 번째, 기업과 니은은 현실 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아니 여태까지 했던 얘기가 이 대응상 관계, 지금 5번 선지는 이 대응상 그대로잖아. 오케이?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나P는 그치?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지만 이 기업과 니은은 동시에 참 것이 된다며.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점이 된다며. 그러니까 5번도 오케이가 되는 거지. 어허.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까지 해결했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문단 이제 가보자. 이해하려고 용 써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 3문단이 제일 힘들었어. 선생님은 그랬는데 니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지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생각을 한참 하게 되더라고요. 가봅시다. 가능 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가능 세계가 가지는 의의나 뭐 특징인 거야. 그렇죠? 일상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래. 혹시 책이 없는 건 아니고? 여기 있지? 오케이. 해봅시다. 계속 다음 상황을 생각해보자. 자, 어떤 상황을 하나 주고 있어. 얘 그럼 뭐 주는 거야? 예시 주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시를 이해하면 곧 뭐가 되는 것이다? 지문의 핵심을 이해한 것이다. 가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자, 사실이야, 현실이야. 기차를 놓쳤어. 그리고 지각을 했으며 동시에 기차는 제 시간에 도착을 했던 상황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그리고 나는 이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자, 예시니까 노란색 써볼게요.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이거 잠깐만 분필이 잠깐만요. 상태가 안 좋다. 저기요. 노란색 하나만 주세요. 이게 최선인가?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 자, 탔다면 에헤이. 뭐라고 돼 있었지?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 이런 문장을 줬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나? 생각해보자. 내가 뭐 학원이나 학교에 늦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야, 왜 이렇게 늦고 가서? 막 뭐라고 했더니 아, 제가 기차를 놓쳐서요. 혹은 택시를 놓쳐서요. 혹은 버스를 놓쳐서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제가 버스를 놓쳐서 지각을 했습니다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저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가 되는 거지.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겠네. 그죠? 내가 그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주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아, 제가 그걸 탔어야지 지각을 안 했을 텐데요. 그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주장한다. 자,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전통 논리학에서는 이것도 선지에 있었어 아까. 그치? 이 사람들의 입장을 봐야 돼. 만약 A면 B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자, A면 B다 형식의 명제면 그럼 잠깐만 봐봐. 얘들아. 이제 얘가 A야. 대치시켜. 오케이? 이게 이제 앞으로 A라고 부르자 우리. 기차를 탔다면 A야. 그러면 B not 지각이지. 기차 on not 지각. 오케이? 자, A면 B라는 형식의 명제가 맞지 이것도? 그렇다면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가
참비에 참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참, 거짓에 무관하게 이 명제 자체는 뭐다라고 부른다? 참이래요. 여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참이라는 거야. 전통 논리학에서는. 왠지 이해해보자. 이게 바로 이해됐다고? 훌륭한데? 부럽다 야. 선생님은 이게 좀 어렵더라고.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자, 이게 A가 거짓이라고 치자 지금. 오케이? 그럼 이렇게 치면 되겠다. A면 B라는 앞과 뒤를 다 참과 거짓으로 나누는 거니까 A랑 B를 간단하게 참이라고 치면 이건 참이고 이거 거짓이고 얘는 참이고 얘는 참이고 그럼 얘는 거짓이고 참이고 거짓이고 거짓인 경우들이 있겠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자, 그럼 왜 이런 표가 튀어나올 수 있는 걸까? 이게 배경지식이라고. 명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참 아니면 거짓인 명제라며. 그게 명제의 기본적인 정의 아니야. 그럼 봐보자. 내가 만약에 8시 기차를 탔다면 참이야. 그럼 정말 탔어. 탔다면 지각을 하지 않았다가 거짓이라고 치자. 그럼 이건 참이야. 기명제는 결론적으로 참이야 거짓이야. 정말로 탔는데도 지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지. 그렇잖아. 그럼 지각을 했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 명제 자체는 거짓이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요. 두 번째. 내가 정말로 8시 기차를 탔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 명제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이해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거였어. 앞에 게 거짓이라면, 즉 8시에 기차를 타지 못했다면 오케이? 탈 수 없는, 이 A는 거부되는 조건이야. A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B는 그냥 관계없이 무조건 뭐래요? 참이래요. 이게 참이라고? 이게 어렵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 첫 번째, 이해하려고 용 쓰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그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받아들여. 동의할 수 없더라도 받아들여. 약간 극단적인 처방이지만 이 수능 지문이라는 건 말이야. 어떤 교수님의 설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교수님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막 주고 있어. 근데 수능에서 묻고 싶은 건 그래서 너는 이게 뭔지 이해가 됐어도 기본이고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논제를 증명해보고 뭔가 알아보도록 하자. 그게 아니지. 대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걸 이해해서 적용하고 체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거든. 의도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 교수님이 예를 들어 된장은 커피 가루로 만드는 거야 라고 설명했으면 말이 안 되잖아. 동의할 수 없지. 그럼 우리는 거기서 이제 문제 틀렸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를 탐구하면 되는 거야. 아무튼 잠깐 딴 얘기 갔다 왔었고요. 자, 거짓이면 무조건 참이다. 근데 실은 이건 선생님이 이해한 말은 이거예요. 선생님 논리학 전문가는 아니라서 논리학자는 아니라서 어렵지만 하지만 봐봐.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정 조건이었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성립 자체가 안 해버리면 이 뒤에 있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참이 됐든 거짓이 됐든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not 거짓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해가 되더라. 왜? 참 아니면 거짓이니까. 잘 생각해보자. 얘가 이미 거짓이야. 그러면 얘는 거짓이 되는 걸까? 얘가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 되는 거야. 그 관계가? 아니죠. 상관없어지는 거고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거짓이 아니니까 뭐야? 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표정들 왜 이래? 그러니까 이게 조건 거는 거니까 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테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 너 하버드 수석 합격하면 내가 서울에 강남에 집 한 채 사줄게. 방금 좀 비슷한 문장 만든 거야, 그쵸? 너 하버드 수석 합격하면 내가 강남에 집 한 채 사줄게. 그러면 그런데 그 조건에서 이게 거짓이라고 치자. 슬프게도 그게 거짓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냐고. 아니잖아. 난 거짓말한 적 없잖아. 앞에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는 성립되지도 않는 거니까 난 거짓말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참이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해한 바는 이렇고 그런데 그냥 참이라고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
거짓이면 뒤에는 무조건 참이 된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라도 방법을 잡아주십시다. 자, 그러니까 전통 논리학의 입장 그거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명제가 규정한다. 그럼에도 자, 그리고 나서 A가 나왔지. 자, 그럼에도 A 이번에는 또 다른 주장인 거네, 그죠? A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잠깐만 이거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E라고 해도 되니? 이렇게 써도 되니?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다. 봐봐. 지각을 했다를 다른 말로 바꿔볼래 얘들아? 요거지. 요게 센스야. 요건 중요한 일이야. 그쵸? 자, A 하면 B 한다라고 주장은 하더라. 그쵸? 근데 왜 A 하면 나 B라는 주장은 안 하느냐는 거야.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세트니까요. 그죠?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주장을 안 하는 이유. 이게 관건이야. 그리고 이 녀석의 이유는 지금부터 그럼 설명하겠네? 그죠? 오케이. 자. 8시 제가 그거 기차만 탔다면 지각을 했을 텐데요. 라고 하지 않는다고. 기차를 탔다면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건 하더라도. 왜 A 한다면 조건을 똑같이 걸어놓고 뒤에 B는 B라고만 하느냐. 나 B라고 안 하고. 그거 말하는 거야. 보자.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능 세계를 살펴봐야만 해. 그래서 여태까지 가능 세계 얘기했던 거야. 자, 보자. 생각해보자. 그 가능 세계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가능 세계가 있어. 머릿속에 멀티버스 생각해봐. 내가 어떤 집에 가기 위해서 8시 기차를 놓치면 안 되는 상황. 그 가능 세계들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하겠지. 그치? 어떤 세계에서는 지각 안 할 거고요. 맞죠? 다 가능하니까요. 그걸 가능 세계라고 불러?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차를 탔는데도 지각하는 가능 세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 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되게 중요한 말 했네. 가능 세계를 살펴봤더니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어느 쪽이 더 높은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더라. 즉, 다시 말해서 기차를 타고 갔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고 일반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늦을 가능성이 높다, 늦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늦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쟀다 가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들 생각해보자. 지금 너희들이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택시도 타고 많은 탈 것을 타봤잖아. 근데 탈 것을 탈 때마다 과연 이것이 제 시간에 도착할까 고민했냐? 대부분은 정해진 시간에 갈 거라고 예상하잖아. 그렇지 않은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타면 제 시간에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 세계들 중에서 비교할 때, 오케이? 일단 이거 두 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A는 일단 참이에요. 오케이? A가 참인 가능 세계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가능 세계들 중에서는 B도 참인 가능 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 세계보다 다시 바꿔보자. B가 참이라는 얘기는 지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B가 거짓이라는 얘기는 지각을 했다는 얘기고 이 두 개 중에 현실 세계가 더 비슷한 건 참인 가능, 즉 지각하지 않았음이 더 유사하다면 현실 세계에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만약 A라면 not B가 아니라 B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바꿔보자. 기차를 탔다면 지각을 했다가 아니라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가 또 되게 재미난 점이 이걸 너희들 그 와중에도 또 낚으려고 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A 하면 지금 이게 B 한다와 B 하지 않는다잖아. 근데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고 이건 지각을 했다야. 그러니까 이 두 개도 헷갈리는 거야 지금. B가 성립해야 지각을 하지 않는 거야. 뭐하지 않는 거라고. 그래서 자, 그럼 제 시간에 도착했다라고 말했으면 아마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졌을 거야. 뭐지? B를 제 시간에 도착했다,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하면 되게 직관적이잖아. 얘는 yes고 얘는 no니까. 근데 이걸 일부러 또 뒤집어 놓은 거야, 사실은. 문제를 진짜 어렵게 잘 만들어 놨어요.
됐죠? 네. 자, 그렇게 세 번째 문단까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을 살짝 살펴봤더니 갑자기 성질 얘기하고 있으니까 딴 얘기지.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문제 지우러 가고, 오케이. 마지막 문제 지우면 돼. 마지막 문제 확인하러 가면 되겠다. 그죠? 가자. 세 번째 문제죠. 먼저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 중에서는 뭐가 지워지니? 배준이를 아직 못 봤고요. 5번. 전통 논리학 봐야지.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면 B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거였어? 아니지. A가 거짓일 때 B에 관계없이 참이었지. 됐네. 그러면 벌써 답은 확정됐네. 1번일걸? 그죠? 자, 확인했고 두 번째 문제도 풀었고요. 세 번째 문제 풀어가 보자. 자, 이제 이해했어. 그럼 얘들아, 세 번째 문제의 키워드가 뭐야? 여기서 답지에서 반드시 노출돼야 되는 용어는 뭐겠니, 얘들아? 예측해봐. 얘지. 이유는 현실 세계와 그것이 더 유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유사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야 돼. 자, 그런데 선지를 봤다. 우리가 선지를 아까 봤을 때 탄 가능 세계와 타지 않은 가능 세계를 비교했지. 일단 1번하고 2번을 묶어봅시다. 그리고 이 1번과 2번의 공통점을 생각해봐.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해보겠대요.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냐? 아니, 탄 가능 세계를 비교해야 B와 납비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A 할 때를 조건으로 B와 납비를 판단하는 건데 갑자기 A를 타지 못한, 즉 not A를 왜 검색하고 있어? 쓸데없는 짓이지. 1, 2번을 통째로 날려야 돼. 그러니까. 됐어요?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했을 때 B가 더 유사하더라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고 있지? 자, 3번 가볼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해야 돼. 즉 A가 참인 가정 조건 하에 내가 지각을 한 가능 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에 비해서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또 말장난 쳐놓은 거 보소. 그죠? 낮음이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이거 실은 뭐야? 앞에 조건이 반대로 뒤집혀 있는 거잖아. 지각을 한 가능 세계의 가능 유사성이 낮다는 얘기는 뒤집어 볼까?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 세계의 가능성이 유사성이 더 높다였잖아. 그러니까 이걸 뒤집은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따라오시는 게 중요했습니다. 3번은 이해됐죠? 4번 넘어가 보자.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 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가능 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가능 세계를 실제로 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더니 지각을 안 한 게 더 많더라라고 세본 거야, 지금 이게? 아니지. 현실 세계와의 유사성이었죠. 이건 유사성과 상관없는 얘기잖아. 실제로 재봤더니 이게 37,633회 더 많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됐죠? 4번 땡. 5번.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 세계에서 거짓. 됐죠? 읽을 필요 없죠? 됐죠? 무조건 얘가 참인 조건에서 해야 돼.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를 풀 수 있어. 세 번째 단락이 이해된지를 파악하는 문제였던 거야. 됐고, 자, 이제 첫 번째 문제의 답이 1번인 거 확인할 거고, 가능 세계의 무슨 성 얘기를 할 거잖아. 지금부터 우리 알잖아, 이제. 정리하면 돼. 네 번째 문단 가봅시다. 네 번째 문단 여기다 쓸게요. 자, 그래서 가능 세계는 다음에 네 가지 성질을 갖는데, 갑자기 가능 세계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딴 얘기하는 느낌 들잖아요. 자, 아무튼 가보자. 첫째는 가능 세계의 일관성이야. 노란색으로 써볼까? 1번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능 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니까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없어. 가능하지 않다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어떤 사실이 어떤 명제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거라면, 그죠? 그런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성립 가능한 세계는 없는 거지. 오케이? 살아있는데 죽어있다. 불가능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없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가능 세계의 포괄성이야. 가져오자 노란색. 외워. 자,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는 존재하는. 잠깐만, 이거 두 개 세트네. 그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 세계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냥 세트로 이해하자. 자, 세 번째는요. 못 살겠다. 니들이 안 들리지 지금 이거? 삐삐삐삐 거리는 소리. 네. 난 죽을 것 같아요. 꺼져. 잠깐. 빨간색으로 쓸게요. 귀가 아파서 못 살겠다. 자,
완결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완결성. 자, 완결성은 무슨 뜻이야?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not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는 뜻이래요. 흰색으로 써줘야 되네. 배중률이 성립한다. 배중률이라는 것은 P이거나 not P이다. 잠깐만. 배중률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것도 어휘력이 있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한 단어야. 배중률이 성립한다. 혹시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은 잡았니? 이 배중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지. 배는요, 배신하다의 배자야. 등 배자예요. 서로 반대된다는 뜻입니다. 중은요, 가운데를 말하는 거야. 중립. 즉, 중첩, 중복 그걸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건 무슨 소리야? 가운데가 없다, 모순이다 그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무슨 얘기라고 다시 한번? P이거나 not 둘 중에 하나인 게 배중률인 거야 그러면. 됐어? 어휘력이 좀 필요했던 단어야. 배중률은 뭐가 없다? 중간은 없다. 중간이 없으니까 얘들아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문법 시간에 단어의 의미관계를 볼 때 반의어 공부하잖아. 반의어 보면 반의어도 두 종류가 있죠. 오케이? 따뜻하다의 반대말은 뭐죠? 차갑다라고 알고 있어. 근데 이 녀석은 중간항이 있어? 없어? 있지. 그렇잖아. 오케이? 미지근하다가 있잖아. 근데 또 길다의 반대말은 짧다지만 어중간하다가 있잖아요. 근데 살다의 반대말은 죽다. 근데 중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상보반의어라고 부르고 앞에 걸 등급반의어라고 부르잖아. 막 이거 처음 배웠으면 문법 공부부터 하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배중률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없다는 뜻이야. 됐죠? P 아니면 not P 둘 중에 하나여야만 된다는 뜻이고. 자, 마지막.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렇지. 그래서 즉 P와 not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얘기고.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야. 독립성은 또 뭔 뜻일까?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 하며, 오케이. 하나의 가능세계가 있으면 이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래. 조금만 더 읽어보자.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즉, 마블 개소리라고 하는 거지. 그 인피니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멸망하기 직전이라 다른 세계에 가서 뭐 돌아다니를 가져오잖아. 요선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가능세계는 각각 독립적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지도 알겠죠. 그 시간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래서 한 가능세계의 W1이 원의 시간과 공간이 월드 1의 시간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인 월드 2의 시간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영향 주면 안 되고 관계는 없는 것이다. 월드 1과 월드 2는 서로 시간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하나의 가능세계는 그것이 모든 시간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5달러까지 그냥 다 마무리해버리자. 마지막은 뭐였어? 가능세계의 개념은 이러하고 저러하고 요러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두 글자만 써도 될 것 같은데 의의를 설명하면서 끝냈죠? 오케이.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1번 선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1번.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배중률이 무슨 뜻이더라? 중간에 하나는 중간항이 있는 건 아니다. 가능세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던 그 문장 자체를 얘들아 잠깐만 다시 봐봐. 셋째는 하는 그 문장.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이퀄 무슨 뜻? 모든 가능세계에서 라는 뜻이지? 더 개념할 필요 없죠? 1번 다 확인했고요. 좋아. 오케이. 자, 1번 선지 지우고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문제 풀고 끝내면 되겠다. 그지? 자, 네 번째 문제 풀러 가는데 야, 이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는 또 갑자기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라는 개념을 들고 왔을 거야. 이거 다른 개념이야, 그지? 일단 읽어보자.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 모든 학생은 다 연필을 써. 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그렇지? 단 한 명도 안 쓴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관계라고요? 반대 관계가 되겠죠? P와 not P의 관계 그 말하는 거겠지? 이 말은 두 명제에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아.
한쪽이 참이면 나머지 한쪽은 거짓이겠지. 됐지?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뭐하다? 가능하더라. 둘 중 하나만 참일 수 있을까? 그치? 그건 가능해. 그치? A 아니면 B니까. 그런데 둘 다 거짓은 가능할까요? 그쵸? 모든 학생은 연필 쓴다? 거짓말.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거짓말. 됐지? 충분히 가능하더라. 자, 그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봤던 개념과 연결해서 이해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볼까? 해보실까? 가자.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 3번, 4번 항목에 따르자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참고로 이 두 개를 뭐라고 불렀다고? 반대관계라고 불렀어. 그지? 반대관계에서는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하나가 반드시 참이야? 아니야. 아니 보기에서 방금 얘기했잖아. 왜? 뭐가 문제야? 집중해. 자, 다시 보기에서 참 X, 참 거짓 O, 거짓 참 O, 거짓 O야. 그치? 그러면 이게 뭐 몇 번째 조건에서 걸리는 거야? 네 번째 조건에서 거짓도 가능했었잖아. 그럼 이게 반드시 어느 한쪽이 참이란 뜻이냐? 아니잖아. 그냥 보기만으로 해결되네 얘는. 됐죠? 빠이빠이 안녕. 두 번째.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 이번엔 2번, 4번 항목이야. 가능하다면 그런 세계가 있고 가능세계는 독립돼 있다. 그 뜻이지? 두 개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안 돼. 벌써 틀렸잖아. 아니 앞에 게 성립한다며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한다며 참이라며. 그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아야지. 근데 그런 가능세계가 존재하면 안 되지. 됐죠? 2번도 땡. 게다가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돼 있다? 이것도 이것도 틀렸잖아, 실은.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단절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월드 1과 월드 2가 단절되어 있는 건 맞지만 월드 1이 스스로 단절돼 있으면 안 되지. 이어져 있어야지. 그죠? 3번 넘어가자.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배중률이야. 어떤 세계에서든 그럼 뭐야? 모든 세계에서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다. 그죠? 모든 세계에서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잠깐만. 이거는 무슨 관계지? 우리 지문에서 배웠어. A나 not A니까 이건 뭐예요? P나 not P. 모순 관계야. 참고로 이거는 반대 관계가 아니라요. 그쵸? 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참일 거래. 선지 진짜 교묘한 자리에 딱 아무렇지도 않게 갑자기 모순 관계를 슬쩍 밀어넣은 거야. 근데 모순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완결성에서 그죠? 배중률이 성립한다고는 했었는데 지금 보기를 설명하는 예문을 모순 관계로 들고 오면 연결이 잘못된 거잖아 지금 이건. 딴 거 들고 와주신 거야 지금. 이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완결성을 논할 수가 없는 거야. 됐지? 자,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다시 P와 not P의 관계에 있어야만 이것을 우리가 뭐 완결성에 따르면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P와 not P의 관계가 아니잖아. 됐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3번 베스트 오답 중에 하나였습니다. 4번 넘어가 볼까요? 4번 가자.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자면 오케이. 이번엔 무슨 뜻이라고? 가능하면 그 성립 가능한 세계는 있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 야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모든 가능세계가 그런 거니까 그 중에서 어떤 가능세계는 앞에 게 참일 거고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뒤에 게 참이겠지. 가능하지? 생각보다 되게 힘없이 풀리죠. 4번 오케이. 5번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자면 일관성 가능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세계는 없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잠깐만 이거는 일관성의 개념이 아니라 그치 반은 쓰고 반은 안 쓰니까 그럼 성립 가능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니까 일관성으로 설명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건 포괄성으로 설명하거나 뭐 그래야 되는 거겠지. 이걸로 설명하면 안 되지. 그런 세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 일관성에 따르면이 아니죠. 오케이? 포괄성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5번 선지도 지울 수 있었고 자, 요런 세트였어. 우리가 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이 굉장히 되게 꼼꼼하고 천천히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설명을 했는 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게 역대 최고 난이도였던 정도의 레벨이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수월하게 룰루랄라 풀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정도가 해결되면 최고 난이도를 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야.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은 지문들 보면서 기출 중심으로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인문 지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좀 쉬었다가 뒤쪽에 사회 지문 세트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잠깐만 쉬어갈게요.